자, 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외교관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78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확고한 진로, 널뛰는 모의 수능, 수시 적합형입니다. 희망대학은 연세대 사회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중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성균 인재 전형, 한양대 정책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중 일반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네. 부탁드려요. 네, 당내 외교관을 희망하고 있고 현재 한 지방 외고에 재학하고 있는 고3 여학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고민이 많으시죠? 네, 어떤 네. 점이 가장 힘드세요? 내신이 조금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라서 네, 보통 위에 이제 전교 상위권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사회학과를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전교 1등이 사회학과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에 마땅히 가고 싶어 하는데 서울대 이제 과를 선택하는데 좀 힘든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를 지원을 하는데 네. 일단 9월 모평이라든가 이런 데 성적이 생각만큼 좀 안 나와서 그게 좀 네. 걱정입니다. 예. 어머님이 고민이 참 많으신 네.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걱정이 상당히 많은 학생인데요. 조미정 선생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 제가 키워드를 3가지 꼽았는데요. 외교관의 확고한 진로, 그리고 널뛰는 모의 수능, 그리고 수시 적합형 이렇게 3가지로 골라봤습니다. 우리 학생 학생부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많은 페이지가 왔는데 이걸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 정말 초지일관 외교관을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꿈꿔온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 진로에 대한 적합성은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오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절한 내신과 또 비교과 활동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6월달 모의고사하고 9월달 모의고사 점수 차이가 5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50점이라는 이 범위 안에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대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수시 지원 전략을 짤 때 정시 지원 가능성을 어느 정도 검토한 후에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짜는데 6월 기준과 9월 기준의 이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절한 조합을 찾아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시에 가장 적합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지나친 상향 지원만 좀 피해 준다면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수시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조미정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5장, 특기자 전형 1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장의 특기자 전형을 제외하고는 이제 무조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네. 하신 건데요. 특별한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신과 비교과 또 진로에 대한 이런 확고한 신념, 준비되어 있는 정도를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이제 적합한 전형이고요. 네. 교과 성적으로 대학을 선택하다 보면 대학의 수준이 조금 이제 내려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을 추천을 해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특수한 그 고등학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윤태영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앞서 우리 학생한테 특기자 전형도 1장을 고려해보라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이 특기자 전형을
할 때 만약 올해 수시에서의 변수와 또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특기자격은 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자연계에서는 좀 변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문계는 커다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라고 본다라면 경쟁률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학생에게 뭐 추천은 하는 이제 상위권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충원율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고요. 우리 친구가 특기자 전형을 할 때는 뭐 그 전공 관련한 특별한 자기의 특기의 역량들을 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자기소개서에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 9월 모의고사 성적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9월 성적입니다. 국어는 4등급, 수학나는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한국지리 2등급, 사회문화 2등급으로 평균 2.5등급이고요. 6월과 9월 성적을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2에서 4등급으로 2단계를 하락했고요. 수학나는 1에서 2등급으로 하락, 영어는 2등급 유지, 한국사 1등급 유지, 한국지리는 1에서 2등급으로 하락, 사회문화는 2등급을 유지해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성적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특히 이제 국어 이번에 정말 네. 9월 모의고사 국어에 이제 한 방 맞은 애들이 많은데요. 네, 우리 학생도 뭐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볼 때 앞으로 수능까지의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우선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원점 수상으로 371점이에요. 이게 이제 예상 성적으로 바꿔보면 지금 전국에서 이제 13.63% 정도? 그러니까 성적대가 굉장히 이제 중위권 으로 내려와 있는 이런 상태죠. 6월에 비해서 지금 이제 50점 정도가 성적이 떨어졌는데 동점자 대비해서 우리 학생이 국어 성적이 2에서 4등급으로 100분위가 20 이상이 떨어졌으니까 이건 폭탄 정도가 아니라 거의 테러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네. 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자신감이 결여되는 부분이 가장 이제 우려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잖아요. 이게 실제 수능하고 수능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좀 더 객관적으로 철저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히 해서 대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목표 전략에 대해서 제가 표를 보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 좀 잠깐 보실게요. 우리 학생이 6월과 9월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제가 2개를 놨습니다. 지금 6월의 성적에서 9월은 급락을 한 셈이죠. 정시 가능성을 보시면 6월 달에는 성대, 서강대, 한양대, 하위학과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대입니다. 그런데 9월에 갈 수 있는 성적대는 상명대, 동덕여대, 한성대, 가천대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너무나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목표 전략은 다른 전략보다는 6월달 성적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의 최고 목표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도 4에서 2등급으로 다시 끌어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지금 2등급으로 떨어졌지만 100분위 90의 2등급은 언제든지 또 3등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살펴보면 적어도 3개의 영역이 2등급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탐구는 안정적인 2등급을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삼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학생부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신 성적인데요. 좋은 점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수학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1.43등급이고요. 영어는 1.65, 사회 1.81, 국어는 2.62 순으로 평균 1.78등급입니다.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가 2에서 3, 5, 2. 굉장히 이번 모의고사의 충격과 비슷하게 내신 성적도
2등급, 5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이고요. 수학은 2, 1, 2, 1, 1 등급으로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어는 3에서 1등급 그리고 2등급, 1등급으로 그래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문과 학생으로서 수학 성적이 그래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외교관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외교관의 역할 중에 또 필요한 그런 능력 중에는 분석력도 필요하고 판단력도 필요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한데 이런 수학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기 때문에 외교관이 되는 성향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이제 중국어 성적도 굉장히 우수하고 영어에 대한 성적도 뛰어나기 때문에 외교 업무를 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과거에 그 외교관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분이 하신 얘기가 외국어 능력도 뛰어나야 되지만 외교관이 사실은 국어 능력도 좋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국어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충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조미정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화면 보시죠. 맑음은 수상경력,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서와 독서활동이고요. 구름은 진로활동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맑음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항목별로 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초지일관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상 경력, 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런 걸 보면 모든 게 다 외교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활동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상 경력 보면 3년 내내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생이고요. 영어, 중국어에 대해 능통하고 대외 수상 실적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외교관에 대한 직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친구가 자율활동을 하면서 선도부 차장부터 부장까지 3학년까지 이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또 홍보대사 역할을 해요. 그러면 학교를 대표해서 학교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는 건 나중에 외교관이 됐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미리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학생이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토론 동아리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는 거,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에서 외교 관련 문제를 가지고 시사 토론을 하고 또 발표 대회를 했다는 거, 또 봉사나 독서 활동에서 독서가 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뭐 인문, 사회, 교육, 과학, 예술 전반에 대해서 고루고루 독서 활동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외교관의 어떤 그런 자질과 역할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진로 활동 하나에 구름을 줬던 이유는 진로 활동이 뭐 잘못됐거나 부족됐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이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을 어디에 넣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진로에 지금 구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제가 읽었는데도 좀 어려워요. 자기소개서가 어렵다고 표현된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익혔던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놓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어려워진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실을 나열해 놓는 그런 자기소개서보다는 그런 내용은 조금 더 압축하고 내가 왜 그 활동을 하게 됐고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노력했던 과정, 그리고 느꼈던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해준다면 좀 더 편안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미정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1지망 연세대 사회학과, 2지망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3지망 한양대 정책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성균 인재 전형을
진단을 보았습니다. 합격 가능성이 그나마 이제 높다는데 네.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또 올해 성대 특징 함께 아울러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과학 계열이 뽑는 인원도 많지만 우리 학생의 특성을 보면 내신 성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1.78등급이 내신 성적 좋으면서 사실은 비교과 활동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만 조금만 보완을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 성균 인재 전형의 특징이 무엇인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 인원이 139명입니다. 계열로 모집하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작년까지는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111명을 모집했습니다. 올해는 성균 인재 전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년간 경쟁률을 살펴보시면요.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2015학년도에 11.13%, 2016학년도에는 15.2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 100입니다. 면접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를 제시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서류 평가에서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성균관대학교의 인재상은 교양인, 전문가, 리더의 통합형 창의 인재입니다.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 이 세 가지의 특성을 고르게 다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의 키워드가 포함될 수 있는 자기소개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역량을 보시면 학업 역량, 개인 역량, 그리고 잠재 역량으로 나눠서 학업의 우월성, 그다음에 학업 충실성, 전공 적합성, 활동의 다양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우리 학생은 두루게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이 굉장히 우리 학생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요. 서류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류 100이지만 그래도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은 1.49등급이지만 1등급 후반대 학생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 지적했던 부분 실적 나열로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기보다는 그중에 중요도 순으로 선택을 해서 그 과정 하나하나에 좀 더 신경 쓰고 집중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준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굉장히 꿈도 많고요. 또 고등학교의 특성도 있어서 희망대학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모의고사 성적과 갭은 상당히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추천대학 리스트를 만들어봤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전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이었는데요. 연세대학교를 지원할 때 이 학생부 종합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도 지원해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제가 더 추천해 드리는 거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사회과학 인재 특기자 전형을 오히려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친구가 이제 외국어라든가 중국어 성적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외교관으로서의 어떤 장점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기자 전형을 소신껏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위주의 융합형 인재 전형입니다. 사회학과를 추천해 드리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조금 전에 성균 인재 전형, 그리고 서강대 사회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한양대 정책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까지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만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대가 굉장히 많이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금 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에는 서울대학교 원서를 써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회학과를 전교 1등인 학생이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꼭 서울대를 쓰고 싶다라면 차라리 사회학과보다는 자유전공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영어 성적도 좋지만 사실은 내신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 수학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문과 학생이지만 수학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자유전공 쪽으로 이거는 상향 지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꼭 서울대를 쓰고 싶다면 오히려 자유전공을 추천해 드리고요.
다만 서울대를 쓰게 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이렇게 쓰면 6개가 다 소진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대의 욕심을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정말로 외교관의 꿈을 가지고 만약에라도 정말 수시가 다 안 된다고 생각되면 사실 이렇게 널뛰는 수능을 가지고 정시를 가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한국외대 LD학부 여기를 추천을 해드리니까요. 서울대와 정말로 외교관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한국외대 특성화학과인 이 LD학부 2개를 놓고 네.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은 저 서울대를 저도 사실은 이제 좀 안정권으로 조금 낮은 대학을 썼으면 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제 딸이 너무 서울대를 한번 가보고 싶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한과가 자율전공이 되게 높아서 네네. 인류학과를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그 이메일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윤태영 선생님, 조미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경희대 전자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생명과학을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